절세 전략 1. 머니택스를 활용한 장부신고.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프리랜서가 어떻게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벌어들인 1년 동안의 총 수입이 2,400만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1년간 총 수입이 2,400만 원 이하다. 이럴 때는 그냥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세요. 이 고지서는 단순 경비율로 계산된 추계고지서입니다. 그런데 단순 경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총 수입이 2천만 원이고 단순 경비율이 65%라면 소득률은 35%이므로 소득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1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550만 원이 되고 기본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3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받을 때 소득세 본세분 3%로 공제한 금액이 60만 원이므로 27만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4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세무서 고지서로 세금을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2,400만 원이 넘으신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고지서는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로 계산된 추계고지서입니다. 그런데 기준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통상 20%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연간 총 수입이 3천만 원이라면 경비율은 20%, 소득률은 80%입니다. 그럼 소득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단, 기준 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추가로 주요 경비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요 경비는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인데 주로 혼자서 점포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주요 경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2,400만 원에서 기초공제 1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25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11만 원입니다. 위에서 총 수입이 2천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이 33만 원이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총 수입 차이는 1,000만 원인데 세금은 178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대보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대보험에서 절반만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프리랜서는 지역사대보험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사대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8%, 총 17%입니다. 위에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면 총 수입금액 2천만 원의 경우 소득금액은 700만 원, 총 수입금액 3천만 원의 경우 소득금액은 2,400만 원, 소득금액 차이는 1,700만 원이고 사대보험료율 17%를 곱하면 289만 원의 사대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수입 3천만 원의 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고지서대로 신고하면 소득세 178만 원과 사대보험료 289만원, 총 467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2,400만원이 넘는 프리랜서 분들은 세무서에서 받은 추계고지서로 신고하지 마시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신고는 본인이 홈택스에 가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간편장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프리랜서가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총 수입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본인이 업무상 쓴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비를 반영하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프리랜서 분들은 증빙이 많이 부족합니다. 2년간 총 수입, 즉 연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경비로 반영할 증빙 여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을 줄이면 세금도 절세하고 사대보험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에 합니다. 이때 작년도에 쓴 증빙을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경우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증빙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공경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공경비라는 것은 증빙은 없지만 그냥 비정상적으로 경비를 반영하는 거예요. 소득금액을 줄이는 거죠. 절세가 아니고 탈세입니다. 소득금액을 줄이면 세금은 적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세무조사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면 소득세와 사대보험에 가산세까지 추징을 당합니다. 상황에 따라 5년치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국세청도 AI 기술을 활용한 세무조사 기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바람직한 대안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를 위한 첫 번째 절세 전략 회계법인 원지에서는 머니텍스 앱을 활용한 장부신고 방법을 제안합니다. 머니텍스 앱은 내가 쓴 모든 경비를 누락 없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앱입니다. 머니텍스 앱은 당해년도는 물론 전년도분 증빙도 간편한 방식으로 앱을 활용하여 경비로 자동 반영합니다. 머니텍스 앱을 사용하면 1년 내내 증빙을 모으거나 카드사로부터 엑셀로 자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머니텍스를 검색해보세요. 프리랜서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한도 부족 등으로 가족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증빙이라면 경비로 자동 반영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카드사로부터 수신된 문자 메시지를 머니텍스로 전송만 하면 됩니다. 경조사비도 수신받은 경조사 메시지를 머니텍스 앱으로 전달만 하면 됩니다. 경조사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실제로 경조사에 갔느냐, 얼마를 냈느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경조사비 한 건당 합법적으로 20만원씩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1년 한도를 정해서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프리랜서는 연 1200만원입니다. 경조사비 문자 메시지를 연간 합법적으로 총 60건까지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을 경비로 반영할 경우 소득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180만원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17%니까 이것도 204만원이 절감됩니다. 총 384만원 절감입니다. 머니텍스로 경조사 문자 메시지 60건만 전송해도 연간 총 384만원 절감입니다. 통장에서 지출된 대출이자, 보험료, 세금, 지로경비 등도 통장에서 출금 시 은행으로부터 수신된 문자 메시지를 머니텍스 앱으로 전송만 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모든 지출이 기록된 통장을 엑셀로 다운받아 세무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장에서 처리해야 할 경비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머니텍스 앱은 경비로 처리할 항목이 발생 시 은행으로부터 수신된 출금 메시지를 경비 처리합니다. 프리랜서 여러분, 증빙은 곧 돈입니다.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머니텍스를 활용한 절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총 수입 2,400만원 이상 프리랜서분들 머니텍스를 활용하세요. 모든 경비가 최대한 반영됩니다. 절세를 통한 신고는 회계법인원지가 도와드리겠습니다.